지금부터 카이제곱 적합도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이래 변수명이 한 개가 있습니다. 이 변수명은 연예인입니다. 변수 보기를 해볼게요. 자, 이 연예인의 값들을 보니까 1이 송중기, 2가 박보검, 3이 강동원입니다. 자, 카이제곱 적합도 검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변수가 한 개이고, 변수는 명명 척도로 측정되거나 아니면 서열 척도로 측정되는 경우일 때 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각 숫자가 몇 번 나타났는지 이제 같은 숫자끼리 합해서 이제 빈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1, 2 여러 가지 3 이렇게 여러 개가 나타나는데요. 1로 나타난 개수, 2라고 나타난 개수, 3으로 나타난 개수, 그걸 다 합하면 이제 각각 이제 빈도가 되거든요. 이 빈도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적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적합도 검증을 할 때 적합이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이 적합도가 높다는 것은 연가설에서 설정한 분포와 대립가설에서 설정한 분포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난다고는 의미입니다. 적합도가 낮다는 것은 연가설에서 설정한 분포와 대립가설에서 설정한 분포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적합도라는 말이 이제 이게 긍정적인 단어처럼 여겨져서 적합도가 높아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좀 헷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합도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그냥 가설 검증의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연가설 채택한다. 그래서 이 가설 위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합도 검증에서 연가설을 정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빈도가 범주별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연예인 해놓고 이제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떤 연구 상황으로 가정을 할 거냐면 30대 여성이 이렇게 선호하는 연예인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가설은 30대 여성 집단이 선호하는 연예인은 다를 것이다. 선호하는 연예인이 같을 것이다가 연가설이고, 선호하는 연예인이 다를 것이다가 대립가설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범주별로 빈도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연가설이 맞을 것이고, 범주별로 빈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아마 대립가설이 채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비모수 검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거시 대화 상자로 들어가서 카이제곱 검증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예인이라는 변수가 나타나는데요. 자, 기대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데이터로부터 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연예인에 대한 측정이 1, 2, 3 이걸 범주라고 봤을 때요, 이 세 가지 범주를 다 쓰겠다고 하면 데이터로부터 얻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1, 2라는 범주만 쓰겠다. 그러면 지정한 범위 사용해서 1과 2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 2, 3 다 쓸 거라서요, 이제 기대 범위를 체크하고 연예인을 넘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정한 연가설이 뭐냐면 30대 여성이 각 연예인별로 선택하는 비율이 동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연가설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기대값의 모든 범주가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서 들어가는 이제 분석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범주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볼 건데요. 그때는 값을 체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값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모든 범주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해볼게요.
자, 정화 버튼에서는 점근적 검정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옵션은 뭐 딱히 여기서는 체크할 게 없어요.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송중기를 5명, 박보검이 12명, 강동원이 이제 3명이 이제 선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대 빈도가 다 6.7, 6.7, 6.7로 동일하게 지금 나타났어요. 이 기대 빈도는 연가설의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가설의 분포. 그러니까 연가설의 분포는 모든 기대 빈도가 동일하게 각 범주별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연가설이거든요. 지금 관측수가 52.3인데 이제 대립가설은 뭐냐면 이 관측수가 이제 기대 빈도하고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가 그게 이제 대립가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검증 통계량의 카이제곱값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은지 큰지를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유의 확률이 0.03으로 나오거든요. 0.05보다 지금 작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연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죠. 즉, 이 범주별로, 즉 송중기가 박보검, 강동원 이게 다 하나가 다 범주거든요. 이 범주별로 이 30대 여성이 선택하는 비율이 다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카이제곱 츠카토 검증을 알아봤는데요. 방금 한 검증은 범주별로 빈도가 동일할 것이다라는 연가설을 검증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츠카토 검증에서는 연가설을 다양하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30대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0대 여성이 그 송중기, 박보검, 강동원에 대해서 선택하는 비율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20대 여성과 지금 갖고 있는 30대 여성의 이 선택 비율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0대 여성의 그 선택 비율이 이렇다고 가정을 할게요. 송중기는 48%, 박보검은 25%, 강동원은 27%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연가설은 20대의 선택 비율과 30대의 선택 비율이 같을 것이다. 대립가설은 20대의 선택 비율과 30대의 선택 비율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분석 메뉴로 다시 들어갑니다. 비모수 검증, 레거시 대화 상자, 카이제곱 검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기대값에 있어서 값을이라고 여기를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20대의 비율을 여기다가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넣어야 됩니다. 자, 이때는 넣는 것은 송중기, 박보검, 강동원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 선택 비율을 넣어야 됩니다. 자, 송중기가 48%였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48로 쓰거나 아니면 0.48로 써도 됩니다. 자, 일단 48로 할게요. 그 다음 25%니까 박보검이 25%니까 25를 적습니다. 그래, 추가. 그 다음 강동원이 20대의 선택 비율이 27%거든요. 이제 추가를 합니다. 자, 이래 놓고 이렇게 한 후에 확인을 클릭을 하면요. 자, 지금은 기대 빈도가 9.6이 나왔어요. 이 기대 빈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20대의
그 선택 비율이 48%였잖아요. 그러면 그 48%를 총 합계 20명이랑 곱하는 겁니다. 20 곱하기 48%를 하면 9.6이 나오거든요. 또 20명 곱하기 25%를 하면 박보검의 기대빈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명 곱하기 27%를 하면 이제 강동원의 기대빈도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지금 송중기 5명, 박보검 12명, 강동원 3명은 이건 30대의 관측수거든요. 30대의 관측수가 20대의 선택 비율로 했을 때 그때 기대 빈도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연가스를 기각하고 대립가스를 채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이제곱 볼게요. 카이제곱 값이 13.071로 나왔네요. 유의 확률이 0.001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30대의 선택 비율이 20대의 선택 비율과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대가 선택하는 어떤 20대의 여성이 선호하는 그런 분포 형태와 30대가 선호하는 분포 형태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그냥 달리 말해 20대가 선호하는 연예인과 30대가 선호하는 연예인들의 어떤 특징이나 선택되는 연예인들이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20대는 박보검을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선택을 한다면 30대는 송중기 쪽으로 더 많이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카이제곱 적합도 검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